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야근이 계속되거나 피곤한 시험 기간에 생리통이 더 심해진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자궁내막증의 병태 생리를 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복잡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째 뽑는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자궁내막증이 단순한 여성질환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우세증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라는 아주 복잡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봤죠. 자, 오늘은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 중 또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혹시 직장에서 야근이 계속되거나 피곤한 시험 기간에 생리통이 더 심해진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건너뛰는 일이 있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호르몬 전쟁의 결과이거든요. 자, 스트레스가 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지금은 생존이 급해 생식은 나중에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가 늦어지거나 불규칙해지는 거죠.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비상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이죠.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죠. 특히 자궁내막증과 같은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에서는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경로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HPA 축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HPA 축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으로 이어지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경로입니다.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시작이 되죠. 뇌의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ACTH를 분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CTH가 부신을 자극해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전환이 돼요. 평상시에는 성장과 재생 모드로 작동하던 몸이 생존과 방어 모드로 바뀌는 거죠. 평상시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조화롭게 활성화되어 증식, 분화, 착상, 내막의 안정과 같은 정상적인 생식 기능이 이루어지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코티졸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서 생식 기능을 억제하고 생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티졸 우세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궁내막증에서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프로게스테론은 자궁내막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이 일으킨 자궁내막의 무분별한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졸이 우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 중요한 프로게스테론 기능이 심각하게 방해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궁내막증의 핵심 병리인 조직 증식과 염증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티졸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게스테론의 활동을 방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스트레스와도 연관이 아주 깊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프로게스테론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관계를 열쇠랑 자물쇠랑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프로게스테론이 열쇠라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자궁내막에 도착했을 때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용체라는 특별한 단백질과 이렇게 만나야 되죠. 정상적으로는 이 프로게스테론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자궁내막의 분화, 면역 조절, 염증 억제 이런 같은 중요한 기능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코티졸이
장기간 증가하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건 프로게스테론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수용체가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는 에스트로겐, 인슐린, 염증 등 외부 조건에 따라 발현과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자, 만성 스트레스와 염증이 지속이 되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발현이 감소해 버리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을 아무리 보충을 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수용체 저항성 상태가 유발되는 겁니다. 혈중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정상이거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체가 프로게스테론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결과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자궁의 병변이 심해져서 호르몬의 역할인 면역도 억제되어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게스테론 대사 경로의 왜곡이죠. 프로게스테론은 간하고 뇌에서 5알파 환원 효소와 5베타 환원 효소의 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경로로 대사가 됩니다. 5알파 경로로 대사가 되면 알로프레그나놀론이 만들어져서 가바 작용을 통해 진정, 수면, 안정 효과를 주거든요. 반면에 5베타 경로로 대사가 되면 프레그나놀론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진정 효과가 약해서 불면, 불안,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티졸을 해독을 위해서 5알파 환원 요소의 활성화에 집중되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진정 경로로 불릴 수 있는 5알파 대사가 억제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있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증가되는 거죠. 자,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의 신호 전달 경로를 완전 차단하거나 수용체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요.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염증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수용체의 과발현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가 경찰관처럼 염증을 진정시키고 항염증 역할을 하지만 자궁 내막증 병변에서는 오히려 염증성 유전자들을 활성화하는 역할로 변질됩니다. 동시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를 억제해서 프로게스테론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거죠. 이런 복잡한 스트레스와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더치 테스트입니다. 이 검사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을 의심할 수 있는 간접적인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테스트거든요. 자, 첫 번째 단서는 프로게스테론 대사 산물은 정상인데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예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프로게스테론 농도는 정상이지만 수용체 저항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CAR, 즉 코티졸 각성 반응이 둔화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자,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코티졸이 쫙 올라가서 우리를 깨워야 되는데 이 반응이 둔해지는 거죠. 마치 알람 시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잘 안 울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HPA 축하고 부신 기능 저하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민감성 저하와 연결될 수 있다는 단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코티졸 대사가 지연이 되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자유 코티졸은 높은데 대사된 코티졸은 낮다면 몸이 코티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쓰레기는 계속 쌓여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만성적인 저강도의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이 상태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민감성을 계속 저하시키게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에스트로겐의 대사 중에서 4번 OH나 16번 OH 대사가 많이 증가되는 경우예요. 4번하고 16번 경로로 에스트로겐 대사가 많이 증가됐다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조성되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기능을 억제하고 있다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망가진 HPA 축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자, HPA 축 완화는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호르몬 회로를 완전히 재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총 5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아뎨토젠 허브 전략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식물들을 활용해 보는 전략인데요. 아슈아간다라든지 로디올라 같은 어댑토젠들은 스트레스 충격을 완화해서 코티졸 분비를 안정화시켜 주거든요. 부신 피로를 조절하고 코티졸 피크를 억제해서 아침, 저녁 코티졸 리듬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포스파티딜 세린 같은 것들은 과도하게 분비되는 코티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고, 비타민C, B5는 지쳐있는 부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면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마그네슘 전략인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진정제라고 할 수 있어요. 흥분한 신경계를 달래주고 가바A라는 우리 몸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줍니다. 그 덕에 수면의 질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민감성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면 최적화 전략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리셋 버튼과 같거든요. 하루 종일 지쳤던 시스템을 밤사이에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멜라토닌과 빛 조절을 통해 HPA 리듬을 재가동시키고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야간 코티졸이 억제돼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기능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자, 네 번째는 명상, 호흡법, HRV 훈련이 있겠는데요. 호흡법과 명상, 내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훈련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죠. 위험에 대응하거나 진정을 돕는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면서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항염증 전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방법을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메가3, 커큐민, NAC 같은 항염증 영양소들이 인터루킨 6라든지 TNF-알파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스와 코티졸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 사이에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하셨다면 자궁내막증이 왜 단순한 부인과 질환이 아니라 전신적인 호르몬 불균형 질환인지 아주 명확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5가지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트레스가 자궁내막증에 미치는 영향을 HPA-축과 호르몬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자궁내막증의 병태 생리를 악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특히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왜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되지? 왜 호르몬 치료를 받아 효과가 제한적인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기능의학적 접근 전략을 통해 망가진 HPA-축을 충분히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진료를 알고 맞춤 치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더치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원인을 알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개선시켜 나가면 HPA-축 안정화는 자궁내막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전략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 영상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인 장과 자궁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그 개선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잊지 말아 주시고, 자, 지금까지 만성질환과 여성질환을 뿌리치에 뽑아드린 뿌리의사 닥터루트 안창훈이었습니다.